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독일어로 과거 시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독일어에서는 과거 시제가 두 개가 있어요. 프레테리툼 형태가 있고 퍼펙트 형태가 있는데요. 프레테리툼 형태는 동사에 태에를 붙여주는 형태이고 퍼펙트 폼은 주어에 하분 혹은 자인 동사를 써주시고 마지막에 파티츠 퍼펙트 폼을 써주시는 그런 형태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 형태를 보시면 영어에 단순 과거, ed를 붙이는 단순 과거와 have pp가 나오는 현재 완료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영어랑 독일어가 다른 건 영어에서는 ed가 붙는 단순 과거 시제와 have pp를 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이게 뜻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I lived in Germany 이렇게 ed가 붙는 단순 과거 시제로 말해주면 이게 그냥 과거에 내가 독일에 살았었다 이게 되는 거고 I've lived in Germany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로 말하면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독일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이 태에가 붙는 프레테리툼 형태랑 haben 파티츠 퍼펙트를 쓰는 이 퍼펙트 폼이랑 의미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haben 파티츠 퍼펙트가 현재 완료의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과거 시제를 말하는 게 되는데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프레테리툼과 퍼펙트는 의미가 동일한데 이 프레테리툼 형태는 주로 문서에서 사용하는 문어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어체,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쓰는 언어나 아니면 이메일을 쓸 때 쓰는 언어는 요 퍼펙트 폼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퍼펙트 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여기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리면 Ich lebte in Deutschland 이렇게 태에가 붙는 형태를 프레테리툼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형태는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냥 구어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는 이 Ich habe in Deutschland gelebt. Ich habe in Deutschland geleb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이게 과거의 한 시점에 독일에 살았다는 걸 뜻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영어에서 현재 완료를 썼던 것처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도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완료 영어에서 현재 완료 형태처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말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Seit 3 Jahren wohne ich in Deutschland. 요 zeit은 영어에서 since에 해당하는 그 어디에 언제부터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써주시면 무조건 동사를 현재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seit 3 Jahren 3년 전부터 wohne ich 그냥 이건 현재형으로 써줬지만 의미는 그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in Deutschland 독일에 쭉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동사를 과거로 말할 때는 하분 동사랑 같이 써요. 하분에다가 파티츠 퍼펙트 이 영어에서 이 PP 형태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를 시킨 그 형태를 써주시는데요. 일단 영어와 다른 점은 영어에서는 이제 주어, have, pp 쓰시고 다른 내용을 그 뒤에 써주셨다면 독일어에서는 이 파티츠 퍼펙트 이 형태를 가장 맨 뒤로 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에 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다 중간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하분 동사를 ich, du, sie, wir, ihr, sie 이렇게 다양한 주어에 맞춰서 동사 변화를 일단 시켜주셔야겠죠. ich를 쓰시려면 ich habe, du hast, sie hat, wir haben, ihr habt, sie haben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 뒤에는 파티츠 퍼펙트라는 형태로 동사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선 예문을 보여드리자면 ich habe haben으로 썼죠. 그 다음에 파티츠 퍼펙트 schlafen의 파티츠 퍼펙트형인 geschlafen 이렇게 써줬고 du hast 너는 ferngesehen TV 보다라는 동사를 써서 du hast ferngesehen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ie hat gefragt. frag은 물어보다의 파티츠 퍼펙트형인 gefragt 썼고요. Wir haben gearbeitet. 우리는 일했어. 과거형이고 ihr habt studiert. 너네 대학 나왔어. 너네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
Sie haben geantwortet. 당신이 대답을 하셨어요. 뭐 한국어로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You answered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articipe perfect form으로 동사 변화를 어떻게 시켜주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participe perfect form이 뭔지 모르겠다, 프레테리툼 폼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요건 이제 제가 쓰는 단어 앱인데 단어 사이트인데 핸드폰 앱으로도 있어요. 저는 이게 그냥 편해서 이걸 쓰는데 이렇게 레오라는 앱인데 아무튼 이게 PC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machen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동사를 검색을 하면 여기 macht 여기 프레테리툼 형태 그리고 이 participe perfect 형태가 어떤 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단어 써볼게요. studieren 이란 동사 검색하면 여기 studieren 나오죠? 여기 뜻이 나오고 studieren 그리고 studiert 이게 프레테리tum 폼 studiert 이게 participe perfect 형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외우지를 못했으면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문법 책 같은 걸 보시면 다 뒤에 이런 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불규칙한 동사들은 이렇게 infinitive 동사 원형, present 현재형으로 쓸 때 프레테리툼 프레테리툼 형태로 썼을 때 그리고 perfect 형태로 썼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 설명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규칙적인 변화 동사를 먼저 볼게요. 어떤 동사들이 규칙 변화 동사냐? 이 변형된 형태의 마지막에 태로 끝나는 동사들을 규칙 변화 동사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은 경우에 사용되는 normale Verben,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에는 앞에 ge를 붙여주시고 뒤에 태를 붙여요. 예를 들면 kaufen, 사다라는 동사죠. 앞에 ge 붙여주시고 en 빼고 태를 붙여줘서 gekauft가 되고요. machen, 이것도 앞에 ge 붙여주고 뒤에 en 떼고 태를 붙여줘서 gemacht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형태가 가장 흔한 그 규칙적인 변화의 동사의 일반적인 동사고요. 독일어 동사에는 트렌바흐 베아븐 이 분리가 되는 동사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einkaufen, einkaufen 이 분리되는 동사죠. 여기 중간에 ge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en 떼고 태를 붙여줍니다. einkaufen, eingekauft 이렇게 중간에 ge 붙이고 뒤에 태 붙여주시면 되고요. ausmachen 이것도 끄다 이런 트렌바 베아브죠. 그러면 여기 끊어주시고 여기 ge를 넣어서 ausgemach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마치 분리될 것처럼 생겼지만 분리가 되지 않는 비분리 동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예를 들면 요런 아이들로 시작하는 단어들 verkaufen 팔다 이 동사도 verkaufen 이거 분리가 안 되는 이거 통째로 있는 동사잖아요. 분리가 안 되는 동사 그런 애들의 경우에는 ge를 붙이지 않고 그냥 뒤에 태만 붙여줘요. verkaufen, verkauft 그리고 끝나다 beenden, beendet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끝에가 이어흔으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telefonieren 아니면 studieren 이런 동사들은 뒤에를 iat로 바꿔줍니다. 여기를 n을 떼고 여기 태로 바꿔주셔서요. 개 안 붙여요. 이것도 개 안 붙이고 telefonieren, telefoniert, studieren, studier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규칙 변화 동사가 있었다면 불규칙 변화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불규칙 변화 동사는 뭐냐? 뒤에가 n으로 끝나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형되는 폼이 뒤에가 n으로 끝나는 동사들을 불규칙 변화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불규칙하게 바뀌는 아이들의 특징은 중간 모음 보컬이 모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동사의 경우 ge로 시작해서 뒤에는 en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stieren이면 gestieren이냐? 아니에요. 불규칙 변화 동사에서는 모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steh는인데 여기 에가 아로 바뀌어서 stehen, gestanden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genießen, genossen 여기가 바뀌었죠? 모음이 바뀌었죠? nehmen, genommen, gehen, gegangen, schreiben, geschrieben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두셔야 되고 그런데 불규칙 변화하는 애들 중에서도 분리동사, 비분리동사들이 있어요. 분리동사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여기 중간에 게 들어가고 뒤에는 애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모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것도 유의를 해야 돼요. aufstehen, 일어나다, aufgestanden, mitnehmen, mitgenommen, einsteigen, eingestiegen, einladen, eingeladen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여기서도 비분리 동사 이 앞에 뭐 fair, be 뭐 이런 붙는 비분리 동사들도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verstehen, verstanden 이렇게 여긴 에가 여기도 아로 바뀌었죠. beschreiben 그 묘사하다, beschrieben, empfehlen, empfohlen, zerbrechen, zerbrochen 이런 식으로 모음이 바뀌니까 이거는 외워두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외워두냐? 이런 표를 보고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표를 보고 외워두시고 자꾸 듣거나 읽으면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시고 그러면 이런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단어들은 이런 애들은 다 하분 동사랑 쓰는 애들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하분 동사 플러스 participe perfect의 폼으로 쓰는데요. 자인 동사랑 쓰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왜 자인이랑 쓰냐? 왜 자인 동사랑 쓰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경우는 위치가 변할 때요. 뭐 가다, 오다, 뭐 비행기 타고 가다, 아니면 수영해서 가다, 올라가다, 탑승하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간다, 내가 어디에 온다, 뭐 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하는 동사들은 자인 동사랑 같이 써줍니다. 예를 들면 gehen, 가다라는 동사죠. 나 간다 이렇게 말하려면 ich gehe 이렇게 되지만 나는 갔어 라고 말하려면 ich habe gegangen이 아니라 자인 동사를 써서 ich bin gegangen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ich로 써서 예문을 들어보면 ich bin gegangen, ich bin gekommen, ich bin gefahren, ich bin gestiegen, ich bin gesunken 이런 식으로 자인 동사와 함께 써주셔야 돼요. 두 번째 경우는 그 어떤 상태가 변하는 경우예요. Verben der Zustandsveränderung 이렇게 써 있잖아요. aufwachen, 눈을 뜨다, 아침에 잠에서 딱 깨다, 아니면 einschlafen, 밤에 잠이 들다, schmelzen, 녹다, 아니면 sterben, 죽다 이런 게 다 상태가 변하는 동사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aufwachsen 이것도 상태가 변하는 거고 이런 상태가 변하는 동사들은 역시 자인 동사로 써줍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동사들이 있어요. 자인을 프레테리툼 폼은 waren 뭐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그 퍼펙트 폼으로 쓰려면 gewesen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인 동사랑 같이 써줘야 돼요. 만약에 나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려면 Ich war in Frankfur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Ich bin in Frankfurt gewesen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ein, bleiben, werden, passieren, geschehen 이런 동사들도 다 자인 동사랑 같이 써줍니다. 여기에 예문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일어에서는 이 Hilfsverb, 이 자인 동사를 두 번째 위치,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바로 써주시되 그 다음에 뭐 부연적으로 내가 써야 될 요소들이 있으면 다 중간에 넣어주셔야 되고 마지막에 participe perfect form은 맨 뒤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일하러 갔다라고 말하려면 ich bin zur Arbeit gegangen 이렇게 bin 자인 동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자인 동사의 동사 변화도 다
알고 계셔야겠죠. Ich bin, du bist, sie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이렇게 자인 동사에다가 뒤에 예를 들면 이게 요것만 빼고는 첫 번째 줄은 그 위치가 변하는 동사들이고 두 번째 동사는 상태가 변하는 동사로 제가 써놨어요. 예를 들면 그럼 나는 뭐 일하러 갔다라고 하려면 Ich bin zur Arbeit gegangen. 그리고 나는 7시쯤에 잠에서 깼다라고 말하려면 Ich bin gegen 7 Uhr aufgewac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do를 이용한 예문을 보시면 Du bist nach Wien gefahren. 이렇게 하시면 너는 빈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Du bist in Deutschland aufgewachsen.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독일에서 자랐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aufwachsen이라는 동사는 어디에서 자라다, 뭐 내가 미국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자라고 뭐 이런 자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 그냥 있는 wachsen, 요거는 키가 자라다, 성장하다, 그냥 단순히 뭐 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자라는 걸 말하는 거고, 요 aufwachsen은 뭐 성장하다, 어딘가에서 자라다. 그러니까 미국이 됐던 독일이 됐던 뭐 한국이 됐던 어떤 장소에서 성장하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Sie ist in die U-Bahn eingestiegen. 이라고 하면 그녀는 U-Bahn에 탑승했어. 그녀는 U-Bahn에 탔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아이스로 받아볼게요. Das Eis ist längst geschmolzen. 그 아이스크림은 이미 다 녹아버렸어. 이미 다 녹아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됩니다. Wir sind nach Berlin geflogen. 우리는 베를린으로 비행으로 갔어. 우리는 베를린으로 갔어. 이렇게 말한 거고, Wir sind gestern früh eingeschlafen. 우리는 어제 일찍 잠이 들었어. 우리는 어제 일찍 잠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gehen, aufwachen, 뭐 fahren, aufwachsen, einsteigen, 뭐 schmelzen 이런 동사들은 다 자인이랑 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 아침에 뭐 했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국어로 한번 써봤어요. 이걸 한번 독일어로 만들어 보세요. 일곱 시쯤에 일어났어. 일어난 후에는 욕실에 갔어. 그리고 샤워를 했어. 커피를 내리고 아침을 먹었어. 그 후에는 나갈 준비를 한 후에 출근을 했어. 이런 건 일상적인 거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다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질문이 Was hast du gestern Morgen gemacht?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어제 아침에 뭐 했어? 나 7시에 일어났어. Aufstehen, 이 침대에서 일어나다, 아침에 일어나다라는 동사도 자인이랑 써주는 동사니까 Ich bin, 나는 gegen 7 Uhr aufgestanden. 7시쯤에 일어났어. 이 gegen을 쓰시면 뭐뭐쯤에, 몇 시쯤에라고 말하는 게 되고요. 만약에 um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딱 몇 시에, 나 7시에 일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돼요. 일어난 후에는 nach dem Aufstehen 욕실에 갔어. Bin ich ins Bad gegangen. 여기서도 gehen이라는 동사가 자인 받는 동사니까 bin 썼고요. bin ich 이거 왜 주어 동사 바뀌었냐면 여기 써놨는데 문장 처음에 시간이 오면 주어 동사 어순이 바뀌거든요. 여기에 시간이나 난 이런 게 오면 다 바뀌어요. 여기에 nach dem Aufstehen 일어난 후에라는 게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꿔줘야 돼요. Ich bin이 아니라 bin ich. Bin ich ins Bad gegangen? 그러고 habe ich geduscht. 그리고 샤워를 했어. 이 duschen이란 동사는 뭐 위치가 바뀌거나 뭐 상태가 변하거나 그런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have는 써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리고 나서 커피를 내렸어. 나는 커피를 내렸어. Ich habe Kaffee gekocht. 커피를 끓이고 그리고 아침을 먹었어. Und gefrühstückt. 그리고 나서 danach 썼으니까 주어 동사 바꿔주셔야겠죠. 그리고 나갈 준비를 했어. 여기 보시면 sich fertig machen 이 동사가 to get ready라는 뜻이에요. 머리하거나 화장하거나 뭐 그런 거 요즘 막 유튜브에 뭐 get ready with me 이런 동영상 많이 올라오던데 그 get ready예요. 나갈 준비하는 거. 그래서 danach habe ich mich fertig gemacht. 그리고 나서 나는 나갈 준비를 했어. Und ich bin zur Arbeit gegangen. 그리고 나서 출근을 했어. 그래서 출근하다, 회사에 가다, 일하러 가다라는 말은 이 zur Arbeit gehen 요거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만약 여기에 firma 이런 식으로 회사를 넣으시면 안 되고 이 zur Arbeit라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Was hast du gestern Morgen gemacht? 어제 아침에 뭐 했어? Ich bin gegen 7 Uhr aufgestanden. 나는 어제가 아니고요. 나는 7시쯤에 일어났어. Nach dem Aufstehen bin ich ins Bad gegangen. 일어난 다음에 욕실에 갔어. Dann habe ich geduscht. 그리고 샤워를 했어. Ich habe Kaffee gekocht. 그리고 커피를 내리고 und gefrühstückt. 그리고 아침을 먹었어. Danach habe ich mich fertig gemacht. 그리고 나서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잘라버렸어요 제가. Danach habe ich mich fertig gemacht und ich bin zur Arbeit gegangen. 그리고 준비를 하고 일하러 갔어. 출근을 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이 사실 좀 많아서 어떻게 간단하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길어졌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좀 너무 더듬더듬 말했죠. 다음에는 점점 할수록 뭔가 매끄러운 진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라이크나 subscribe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